그러니까 사회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무엇이 중요하냐,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과학이 뭐가 문제인가, 이 점을 사실상 좀 짚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과학이란 무엇이냐. 일단 과학적 지식은 어찌됐든 간에 뭐 주류측이든 비주류측이든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확실한 오늘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지식으로 일단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과학이란 것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다. 최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불변과 자연의 법칙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가끔가다 이제 과학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이 상당히 뭐 불변이고 아주 뭐 변치 않는 지식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불변과 자연적 법칙이 인간에 의해서 밝혀졌다면은 우리는 저쪽 우주 끝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언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계절을 우리가 나름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 법칙과 그 불변의 법칙을 저희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자연은 순리대로 돌아가 있고,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서 안 살더라도 어쨌든 그 자연의 지구는 그대로 그 운동은 변치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일단 전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적의 우리가 그 자연이나 이 세계 우주에 대한 1차 서술을 이제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은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어찌든 간에 근대과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세계관이 이제 전환하는데, 이때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가 사실은 그 당시는 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하기 전에는 종교가 이 세계를 1차적으로 서술했습니다. 1차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이 문과 학문이 철학이었습니다.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1차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한 그 어떤 이론이 그걸 타당하냐, 그걸 이성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2차적이죠. 철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학적 세계관이 들어서면서 종교에서 과학으로 이제 1차 서술자가 바뀐다. 주체가 바뀌죠. 과학이 세계를 대해서 1차적인 서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1차적 서술을 다시 철학이 2차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과학이 얘기하고 과학이 하는 연구 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철학 역할이고,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철학의 종류도 무장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과학 철학이 이 분야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과학 철학이 과학이 어떻다는 것, 실제 과학적 연구 방법이 어떻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학 철학을 이 과학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공한 이론들이 바로 사회과학에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 아닌 것, 즉 오류가 난 과학적 방법을 만약에 그것을 실제 자연과학 방법으로 오인하고서 방법론으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생산된 이론도 결국은 뭐다? 오류투성이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과 종교적 세계관에서 과학적 세계관으로의 어떤 그 전환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뭐 읽어보시는 건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과학과 근대 철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너무 이쪽에 가면은 경험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경험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론하고 합리론이 있습니다. 경험론은 예를 들어서 경험론은 그냥 우리 감각이 경험한 것을 그것이 어떤 우리 스스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세계에서 주어진 어떤 자극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경험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경험론은 뭐냐면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전제했습니다. 전제하고서 출발했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잘 아시겠죠? 베이컨과 노크죠. 노크인데 그런데 이제 흉의 연구처 흉의 이론을 통해서 사실은 경험론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반실제로는 후퇴합니다. 후퇴하면서 흉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흉의 이론이 상당히 유용한 게 뭐냐면은 현상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흉의 이론을 결국 따라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 흉의 이론이 결국 실증주의라는 과학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증주의가 처음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 오늘날 교과서에 나온 실증주의는 사실 논리 실증주의죠. 실증주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실증주의죠.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왜? 실질적으로 이 논리 실증주의가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게 주류과학 철학입니다. 주류과학 철학의 교과서에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과학 철학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주류과학 철학에서 주장한 내용에 그대로 안에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실제 과학인 방법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가 경험론이고, 그래서 합리론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건데, 합리론은 간단합니다. 합리론도. 그냥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저 세계를, 한마디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데카르트와 라이프치히츠인데 이 합리론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칸트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 이론은 결국은 그냥 감염론으로 흐르는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 협약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그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 방법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두 영역, 두 분과학문을 보면은 바로 실증주의와 협약주의가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이제 3쪽에 보시면서 실증주의 나오는데 흉으로부터 비롯되죠. 흉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사실 실증주의가 어떻게 협약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실증주의 과학관이 오늘날 사회과학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증주의 과학관이 또 뭡니까? 교과서에 실제 자연과의 연구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과학 철학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실증주의 주장대로라면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박스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본론 우리가 3권 하에서 박스가 있겠지만은 현상과 본질이 같다면 과학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은 실증주의라는 그 과학 철학은 쉽게 어떤 주류나 그다음에 지배계급 더의 사상이나 이념으로밖에 또는 이데올로기로 지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나타난 현상을 원인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추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추적할 수 있는 동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역할을 실증주의 과학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쪽으로 하면 협약주의가 있습니다. 협약주의는 사실은 협약주의가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1960년대 다 아시겠지만 쿤, 파이어벤트, 라카우토스 이런 그 과학 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협약주의는 합리론을 뿌리로 하죠. 그 다음에 칸트를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주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얘네들 하는 얘기는 과학적 패러다임, 과학적 어떤 그 이론은 A라는 이론과 B라는 이론은 서로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어떤 이론이 상대적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진리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그 실증주의를 비판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실증주의는 최대 다수의 경험이 인과 법칙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곧 원인이 되는 것이고 협약주의는 최대 다수의 동의가 곧 원인이 되고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협약주의는 후기 실증주의로 보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왜 무엇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냐면 협약주의도 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경험된 것만 전제한다.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만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협약주의도 마찬가지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실증주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한다는 게 일단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중력.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증주의나 협약주의의 논리대로라면은 사실 중력이나 어떤 파장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허구가 될 뿐이죠. 이런 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이들의 과학관에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연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쪽 하단에 보시면은, 실증주의 과학과는 제가 읽어볼게요. 결국 마르크스가 독일을 지적했듯이 그 시대의 지배계급의 사상이자 그 계급을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실증주의나 협약주의를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 이미 부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하다 보니까 사고체계를 어릴 때부터 형성된 사고체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엎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의 문제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비판시적 실제로 그냥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6쪽에 보시면 비판적 시절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실증주의와 협약주의가 실제적인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 그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명하냐면은 실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 사람이 쉽게 하면 이 비판적 시제론이 재구성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이게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나온 연구인데요. 오늘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이 비판적 시에서 제공하는 자연과학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반박 이론이 없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이 없고, 아직까지도 거의 50년 세월이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비주류예요. 비주류 과학 철학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강의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 이미 퇴임하셨고,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 철학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르크스 학문처럼 자꾸, 이 일반의 어떤 대중의 시선을 자꾸 멀어집니다. 왜? 비판적 시절이나 학문을 하다 보면 이 주류사상이나 주류의 어떤 그 이념, 지배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게 깨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깨지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계속 그 비판적 시절론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복잡하지만은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그 비판적 시절이라는 연구가 나오는데 6쪽에 보시면은 실제 자기가 연구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판적 시절론에서 이걸 이제 발견해낸 거죠. 실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약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저 나름대로 과학 철학을 공부했다고 생각하고서 오늘 또 발표한 논문도 그 과학 철학을 기반에 썼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과학 철학회에 제가 글을 써볼까 하고서 과학 철학회에 들어가서 그 과학 철학회에서 생산한 그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사실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냐면은 물론 제가 비판적 시제론과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했지만은 과학 철학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이론이 무엇이고 진짜 복잡합니다. 제가 그 과학 철학계에서 제공한 논문들을 보고서 야 이렇게 공부 또 다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일단은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일단은 좀 포기하고 제가 뭐 배운 것 한용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이 과학 철학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과학자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김장윤 선생님께서 아마 첫 번째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근대 철학자들은 과학과 철학을 겸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과학자가 곧 철학자였어요.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라이프니츠도 칸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 과학자였거든요. 칸트는 아니지만 뭐 노크라든지 베이컨.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학문이 최고이고 최상이었으니까 겸직을 한 거죠. 과학과 철학을. 근데 이 과학과 철학을 겸직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과학 철학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나오죠. 고전적 경험주의가 요게 이제 아까 제 논문과 연결되는데 보시면은 경험주의는 실증주의로 나눕니다. 실증주의는 경험적인 것만이 실제한다고 보고 결과는 뭐냐면 어떤 규칙적인 게 한 2개, 3개 나오면은 뭐 그를 인과 법칙으로 이 사람들은 상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100% 틀렸다는 게 아니고 실제 자연과학 연구 방법을 단계로 따지고 1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1단계에 고정적 경험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주의 과학관이 머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오면은 합리론입니다. 합리론에서 칸트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쿤, 라카토스, 파이어베트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협약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협약주의가 제공하는 과학관이 2단계입니다. 2단계의 실제 자연과 연구만 2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초월적 시제론인데 이 초월적 시제론이 바로 비판적 시제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2단계를 거쳐서 실제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대로 시험합니다. 시험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론화하는 것이 법칙화하고 근데 마르크스는 바로 이 3단계까지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조금 이따 발표할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론이 그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론들은 자기들이 사회과학이다, 과학적이다 얘기하지만 결국 1단계나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는 뒤처져 아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과 대화를 하면은 당신이 전제하는 이론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막스주의야 얘기하면 막스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 사실 근본주의에 빠져요. 근본주의에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이론은 내재적입니다.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을 처음부터 가지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상대방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쭉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이 이론이 맞다 이런 식으로 내재적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여기서는 막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측하고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측하고 또 마르크스의 이런 세계관을 가진 측하고 대화는 될 수가 없죠. 전혀 대화의 자기가 전제하는 방법,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 보이니까 그럼 이 둘이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종교적 세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세관을 공부하면 됩니다. 종교적 세관을 공부해가지고 내시적으로 비판한 다음에 자, 당신네들 이론이 틀렸으니까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이거다. 이렇게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그다음에 실증주의가 됐든 협약지구가 됐든 어떤 주의가 됐든 어떤 이론가든 간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가지가 무엇이냐? 과학적 지식은 최상의 지식이다. 여긴 다 동의합니다. 그래? 그러면 간단하다. 우리가 실제 과학의 연구 방법을 한번 우리가 그럼 갖고 와서 자, 당신들에게는 성경, 당신들에게는 마르크스 이론, 당신들에게는 실증주의가 입각한 이론, 화학주의가 입각한 이론, 이거 다 갖다 놓고서 실제 자연과학 연구 방법에 어느 것이 가장 부합한지 한번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 생산된 것이 제 논문입니다.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논문이요? 네.